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추가 파병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내에서는 북한군이 훈련하는 영상들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미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부대는 우크라이나를 타격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기를 운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발표에 따르면 해당 북한 미사일 부대는 90명 규모이고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 산하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선발대로 미사일 부대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대 3만 명의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전체 물량과 배치 방식은 9월에 북러 고위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만약에 실제 사격을 맞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표적 획득 및 사격 지휘 체계 안에서 북한이 만든 KN-23 미사일과 KN-24 미사일을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북한은 미사일을 러시아군에게 공급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운용부대까지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죠. 현재 북한군의 배치 현황도입니다. 쿠르스크에는 1차 파병된 병력이 남아있는데요. 1만 4천 명을 파병해서 이 중 9,500명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 사상자만 7천여 명입니다. 20-30% 정도의 피해를 봐도 후퇴해야 하는 상황인데 70%가 넘는 북한군이 말 그대로 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파병된 북한군의 병력은 보로네시에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북한군은 러시아 내에서 파병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보로네시 지역에는 미사일 부대가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먼저 보냈는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약점은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공미사일이 전부 다 떨어진 상태라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취약점이 탄도미사일이라 평가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대응해야 하는 탄도미사일 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올해 들어 서방 국가들이 공급한 요격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망 체계의 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가 중동전쟁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당장 자신들이 쓸 방공미사일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방공미사일도 줄어들게 되었죠. 당장 러시아는 이걸 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65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이동한 패트리엇 미사일 물량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태도를 번복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미국 자체의 미사일 비축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을 사실상 깨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을 돕겠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 최근 극도로 미온적이고 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서며 지원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요격 미사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과정 또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첨단 방공 미사일은 제3국에서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망 확보, 엄격한 품질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건설 중인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전용 생산 시설 역시 공정 지원과 설비 구축 문제로 인해 아무리 빨라도 9월에는 가야 비로소 첫 가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장 쏟아지는 러시아와 북한의 미사일 공습을 막아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공백과 요격 미사일 고갈 문제는 한동안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병된 북한군을 단순히 소모품이나 홍알바지 정도로 치부하며 그들의 전술적, 전략적 역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주요 군사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을 매우 위험한 착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가파른 능력 향상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현장 투입된 미사일 운용 부대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벌써 미래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정밀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사용한 최신 북한제 탄도미사일 착탄 오차 범위는 애초 수킬로미터에 달하던 수준에서 최근 50m에서 100m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유도 및 항법 성능을 크게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파견된 전문 운용 요원들이 실전 사격과 표적 획득, 데이터 보전 과정을 거치며 미사일 발사 부대 전체의 전투 수행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은 유사시 대한민국 내에 핵심 공항, 주요 항만, 군 지휘소, 탄약 및 연료 저장 시설, 그리고 방공 레이더망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핵심 전술무기입니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통해 고급 표적 정보 입력 절차, 최적화된 사격 지휘 체계, 그리고 신속한 발사 절차를 체득하게 된다면 표적을 획득하고 실제로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반응 시간이 파격적으로 단축됩니다. 여기에 더해 발사 후 적의 반격을 피해 이동식 발사대를 신속히 이탈시키는 진지 전환 능력과 후속 탄약 재장전 및 연속 사격 속도까지 현저히 향상됩니다. 이거는 훈련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대전의 핵심으로 부상한 복합 타격 전술의 습득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듯이 드론과 미사일을 적절하게 섞어서 쏘면 피해가 극대화됩니다. 저가용 감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사전 투입하여 상대방의 방공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과부하 상태로 만든 뒤 그 틈을 타 탄도 미사일을 핵심 군사 시설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러시아군 특유의 교란 타격 방식이 이제는 북한군에 완전히 이식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북한도 이러한 전술을 그대로 쓸 수 있죠. 사실 드론전에 대해서 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된 한국으로서는 매우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단 10%의 성공률이라고 하더라도 1000대를 보내면 100곳이 타격을 받는 것이고 100대를 보내면 10곳이 타격을 받는 건데, 타격을 받는 곳이 원전이나 정부청사, 군부대라면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전술이 한반도 전장에 적용된다면 한국군이 안게 될 방어적 부담과 작전상 과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되겠죠. 최근 러시아 내부에서 올 가을 추가 동원령이 선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군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병력 수급의 한계와 심각한 인명 손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높은 보상금을 내걸고 진행하던 계약병 모집이 한계에 다다르고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러시아는 자국 내 인력을 강제로 쥐어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대규모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이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미 2022년 1차 동원령 당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전국적인 반발 시위가 일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 민심 이반을 막으면서도 전선에 병력 부족을 메워야 하는 이중고 속에서 푸틴이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입니다. 자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어 발생하는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북한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동원령 가능성과 북한군의 전격 배치는 올 가을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 전력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동원령을 내려 자국 신병들을 징집하더라도 이들을 실제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간의 훈련과 조직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치명적인 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지휘 체계를 갖추고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북한군 병력과 미사일 운용 부대를 전선에 먼저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차폐막으로 활용하여 전선을 유지하고 초기 타격을 수행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동원령을 통해 자국 병력을 충원하고 후방에서 정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내부 동원령 압박과 북한의 대규모 파병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극대화하는 긴밀한 군사적 협력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적절하게 드론과 무인 전력을 활용해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약점을 찾아버리고 여기에 북한까지 끌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게 되었죠. 방공미사일까지 다 떨어진 우크라이나로서는 미래가 참 암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방공미사일이 전부 충원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도 그럴 능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